안녕하세요. 라딘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나의 운명적 상대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앞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될지 한 번씩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을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적 상대에 대해서 한번 카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앞면으로 고르실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킹 펜타클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1번 분들. 우리 1번 분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연상의 상대, 혹은 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1번 분들이 우러러 보일 수 있고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리어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처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온 것들, 자수성가 타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외적인 자기관리도 철저한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체중 관리 잘 할 것이고요. 피부나 머리, 옷 스타일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걸로 보여요. 미용적으로 막 유난스럽다, 유난을 떤다라는 게 아니라 깔끔한 이미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걸로 보여서 외적인 자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향적으로 보자면 겉으로는 외향적인 타입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향적인 타입,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보여져요. 사회화가 잘 된 내향형 인간의 모습이랄까? 모임이나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곧잘 대화도 하고 유쾌한 웃음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대인관계 자체가 사회생활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구축해두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막상 이 사람과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고 나면 처음 느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과묵하고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내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말수가 적고 조용한 타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집이 좀 있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쌓아온 것들,
읽어온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좀 뚜렷하게 자리 잡힌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그걸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본인 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남들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을 뿐인 거지 본인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지는 않는 그런 강압적인 타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툼이나 언쟁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도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압박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그러려니 하는 타입? 네. 연애적으로 보자면 연애할 때는 조금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언어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이 조금 박한 편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대신에 다른 것들, 뭐 선물이라든지 선물 같은 걸로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예쁜 말, 간질간질한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랄까? 근데 그 물질적인 표현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감동스러울 거예요. 뭐 비싼 명품백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사주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뭐 여러분이 흘리듯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물건이나 여러분이 어디 아플 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다 준다든지 보약을 지어준다든지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정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심함과 섬세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지만서도 연인이 요구하는 거, 연인의 말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는 타입일 걸로 보여요. 싸우는 게 싫어서이기도 하고 굳이 연인에게 그렇게 본인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얼토당토 않은 요구가 아니라면 다 들어주는 편일 걸로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이 좀 참다 못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좀 회피 성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언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싫어하기 때문에 싸워서 조율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나 상황을 피해버리는 타입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다툴 일이 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다툼이 일어난다면 화를 내거나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숨어버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다음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알게 됐을 때 느끼게 될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 사람 자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니 좀 공적으로 얽힌 사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은 참 탐나는 사람이다, 갖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연애 상대보다는 결혼 상대로 너무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에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좀 잘난 사람이라서 능력적으로, 외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 주변에 이성이 많을 것 같다든지, 혹은 나랑은 좀 다른 세상의 사람이어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든지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데도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되는, 이 사람이 먼저 틈을 내어주거나 손을 내밀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우리의 운명적 상대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마음을 주거나 일방통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연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두 분은 첫눈에 반해서 화르륵 불타오르는 그런 연애를 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적인 자리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차근차근 정을 쌓아가고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고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만큼 서서히 온도가 뜨거워지는 만큼 더 진중하고 미래지향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좀 어른의 연애, 성숙한 연애를 한달까? 제가 봤을 땐 두 사람 다 연애 스타일이 그렇게 요란스러워 보이지 않고 편안한 연애, 안정감 있는 연애를 추구한다라고 보여져서 둘이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한다든지 불같이 타오르는 도파민이 넘쳐 흐르는 연애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로의 사생활, 개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연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크게 트러블 날 일도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 클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과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혼이 좀 성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현실적인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든지, 우리 일본 분들 역시도 좀 미래에 대한 준비, 내 커리어를 더 쌓고 싶어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원해도 우리 일본 분들께서 좀 안 내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카드를 보면 10 펜타클로 시작을 해서 저스티스로 끝나는데, 10 펜타클 같은 경우 연애에 있어서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 결혼을 뜻하기도 하고요. 저스티스 같은 경우도 법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종종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애가 시작이 되고 결혼까지도 어떤 큰 문제나 트러블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고의 엔딩이지 않나.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운명이란 이런 걸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막 첫눈에 반해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것만이 운명이 아니라 관계가 발전되고 흘러가는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운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질감 없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가 어쩌면 더 운명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관계의 흐름보다는 상대의 특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을지, 아니면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들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1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페이지 소드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2번 분들, 우리 2번 분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우리 2번 분들이 만나게 될 상대는 일단 연하이지 않을까. 실제 나이가 연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이 우리 2번 분들보다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 2번 분들께서 좀 챙겨줘야 할 사람, 보살펴야 할 사람일 걸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밝고 명랑한데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모습이 있는, 밝게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시니컬한, 조금은 네거티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뻘소리를 하면서 찬물 끼얹거나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고,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마음은 쉽게 열지 않는, 선을 좀 긋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연애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보통의 인간관계, 친구나 지인에게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사로 인해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인간에 대한 불신, 상처가 깊은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고, 남의 일에 잘 관심 가지려 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성향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내세우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울타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예의를 차려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성향의 사람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선 카드가 떠 있는 걸 보니 원래는 사람 참 좋아하고 잘 믿고 마음도 잘 열고 했던 사람일 걸로 보이는데, 트라우마급으로 상처가 크게 남아있던지, 아니면 자잘자잘한 상처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시니컬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모 자체는 귀염상일 걸로 보여요. 슬렌더 체형에 약간 하얗고 볼살이 조금 오동통하게 올라와 있는 전체적으로 귀염귀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인상과 이 사람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이미지의 갭 차이가 꽤 크지 않을까 싶네요. 연애적인 성향에 대해서 보자면 기본적인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이 사람은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특히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애정 표현 자체를 잘 못하는 타입인 걸로 보이고, 정말 연애가 1년, 2년 이상 길게 지속돼서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적당한 거리,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왜 만나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참 안 좋은 성향이기는 한데, 이 사람은 연애의 시작부터 이별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별이 올 수 있어, 헤어질 수 있어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죠.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되뇌이고 기대감을 낮춰야지 나중에 본인이 헤어지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아서 셀프로 예방접종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정말 이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겠다, 결혼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마음을 확 드러내지 않고, 연인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거리를 두는, 살짝 밀어내는 성향일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 오히려 본인의 개인 생활에 더 집중을 하는 타입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 연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기대면 나중에 혼자 됐을 때의 그 상실감과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래요. 또 본인이 그렇게 상대에게 올인하고 빠져버리면 상대의 마음이 금방 식어버릴까봐, 자기한테 질려버릴까봐 겁이 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너무 별로인 사람 같죠? 그런데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세워놓은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물게 될 걸로 보여요. 그 벽을 허물면 감춰뒀던 본인의 본 모습, 본 성향을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확신이 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생각에 대해서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소드 3번 카드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좀 모성애, 부성애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뭔가 안쓰럽고 내가 보듬어줘야 할 것 같고 품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성애나 부성애 혹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될 걸로 보여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불효를 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면서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해요. 이 사람에 비해 우리 2번 분들이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한 편이다 보니까, 또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더 깊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돌아서면 눈에 밟혀서 마음에 걸려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약간 평강공주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더 잘하면, 내가 품어주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나의 이런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좀 케어해주게 될 걸로 보여요. 왜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저는 그 귀여움이라는 게 모성애와 부성애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답도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얘를 챙겨주겠냐? 나 아니면 누가 얘를 보듬어 주겠냐? 같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전생에 진짜 부모 자식 간이었던 게 아닐지, 운명이나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게 아닐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두 분은 그래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이미 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계신 이번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관계는 거의 우리 2번 분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캐리하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2번 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검 카드들. 검은 능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상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양면성이 짙은 원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상처를 받지만서도 그걸 이겨낼 힘, 능력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처도 능력도 다 우리 2번 분들에게 몰빵이 되어 있는 관계라고 보인다는 게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본인의 행동이, 본인의 연애관이 우리 2번 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2번 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알고 있지만 본인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우리 2번 분들을 밀어내고, 혹시라도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의 태도, 연애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면 이게 나야, 이런 내가 싫으면 떠나,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약간 고슴도치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으려나? 그래서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2번 분들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관계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놔버렸다가도 돌아서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걸로 보여요. 진짜 운명이 아니라 악연의 스멜이 나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건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뭔 길고양이처럼 툭하면 발톱을 세우고 하악질하고 숨고 도망가던 이 사람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러분을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자신의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통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붙잡고 싶은 사람이다 싶으면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여러분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진짜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우리 2번 분들이 속된 말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켜주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두 분이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하게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번 분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관계,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 직후부터는 동등한 관계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그 전까지는 좀 힘든 관계이지 않을까.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람 나타났을 때 도망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운명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운명도 있기는 있더랍니다. 부디 제 리딩과는 다르게 좋은 인연, 좋은 운명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쁜 동화 같은 리딩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마치 악담을 한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력을 다해 도망가 보심이 어떨지라고 조심히 말씀드리면서, 또 작게나마 우리 2번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킹컵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3번 분들, 우리 3번 분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상대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사람,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지간한 일은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멘탈에서 비롯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랄까? 그래서 함께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일 걸로 보여집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사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미래나 노후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신만의 지침서가 있는 사람이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무리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지 않을까. 이 말인 즉슨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보여요. 뭐 친구들이든 모임이든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어쩌면 이 사람이 모임장일 수도 있어요. 사람 자체가 여유로움이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감이 높기도 하고 또 마냥 우유부단하게 허허실실 하는 타입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모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에이스 소드와 에이스 완즈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데 냉탕과 온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어주는 포용력과 잘라내는 냉정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누가 봐도 리더감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내에서 꽤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 킹 펜타클 카드도 나와 있고 이제 선택 카드도 왕이에요. 외모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자면 약간 다부진 체형일 걸로 보여요. 만약 이 사람이 남자라면 슬렌더 체형이 아니라 탄탄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진 사람이겠다 싶고 여성분이어도 마찬가지. 그냥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건강미 있어 보이는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목구비는 약간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고양이상에 가깝다고 할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선이 굵을 수 있어요. 눈도 크고 인매도 시원하게 뻗어 있고 코도 오똑한 한눈에 봤을 때 좀 화려한 스타일?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좀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연애적인 성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진중합니다. 사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람을 대할 때에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중한 타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사빠 금사식의 타입은 아니에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매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그 상대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진중한 만남을 추구하는 타입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사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그 썸 기간이 좀 긴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썸 타는 동안 서로의 가치관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잘 맞겠다, 만나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제서야 연애를 시작하는 타입이랄까? 이 사람에게 연애는 거의 뭐 결혼 준비 시작 단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쩌면 썸 기간이 연애 기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간 보듯이 밀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맞을지 아닐지를 알아가는 단계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지 막 여기저기 찔러보고 어장치는 그런 남미새, 여미새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면 감정적인 표현, 애정적인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걸로 보여져요. 본인이 안정감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자신의 연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바람이 왜 이래? 애정 표현을 듬뿍듬뿍 해주는 사람일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좋은데? 저도 3번 할래요. 다만 이 사람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중요시 여기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여요. 예상치 못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연인을 약간 구속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면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쌓아두는 걸 싫어해요. 서로 불만이 있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풀지 않고 꽁 하고 있거나 쌓아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연인 입장에서는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팩트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로 조져지는 거 좋아해서 3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생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단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게 될 힘듦이랄까 고충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역시도 당연히 안정감을 느끼기는 할 걸로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하고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서 또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약간의 구속, 집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맞추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러 나가는 건데 막 통금을 정해주는 거예요. 12시까지 집에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니 신뢰니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요. 어디 이 여자가 막 허연 맨다리 드러내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구속과 집착,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막 짧은 치마 입고 민소매 입고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성을 좀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든든할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나에게 어떤 큰 울타리가 생긴 느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이 가진 여유로움과 이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 보니까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분의 연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두 분은 연애 시작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히 오갈 것으로 보여요. 이 관계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주도권을 이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MBTI로 치자면 제2형의 인간이랄까? 우리 관계의 방향성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우리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이걸 차곡차곡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좋기도 하니까, 사랑하기도 하니까 따라가는 거겠지만 너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말만 믿음직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통장 잔고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만남과 동시에 빠르게 결혼으로 진행되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막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스드메라든지 준비할 게 많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몇 달 안에 결혼까지 가겠다 이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별 무리 없이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 리딩 통 틀어서 3번만큼 좋은 리딩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줄 요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미 이런 만남을 하고 계실지 아니면 이런 만남을 기다리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제 리딩대로 좋은 흐름, 예쁜 흐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해피엔딩이라서 부럽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3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설레이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완즈 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4번 분들. 우리 4번 분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우리 4번 분들이 만날 사람은 관능미가 있겠다. 외향적인 이미지가 좀 섹시한 타입의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섹시해 보이려고 꾸미는 느낌이 아니라 타고난 모습, 타고난 체형이 그런 사람인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이 여성분이시라면 글래머러스한 체형이라든지 고양이상의 얼굴이라든지, 남자분이라면 어깨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뇌세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섹시한 사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섹시한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 걸로 보여요. 일단 사람에 대한 경계심 자체가 높은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상처보다는 멘탈이 그다지 강하지 못해서, 또 그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큰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쩌면 좀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킬 건 나뿐이다를 마치 좌우명처럼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일 걸로 보여져요.
근데 기본적인 성품이 좀 따뜻하고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라서 막 이 경계심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요.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의 고수? 사회화가 잘 된 사람? 앞에서는 얘기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웃어주고 하는데 마음의 빗장은 단단히 걸어잠근 상태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이 느끼기에 상대방이 진심이다. 다른 꿍꿍이 없이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다라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진심의 허들이 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애적인 성향을 좀 보자면 살짝 불안형이에요. 결핍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요. 항상 상대에게 끊임없는 애정 표현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좀 갈구하는 타입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핍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표현에 풍부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넘치도록 애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에게도 그걸 좀 바라고 요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좀 신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켜보고 어렵게 마음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높은 허들을 뛰어넘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지, 한번 열면 그냥 다 퍼주고 올인하고 연인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보통의 대인 관계에서는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선도 그을 줄 알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도 확실하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잘 치는 그런 성격일 텐데, 연애에 있어서는 좀 사랑의 바보가 되어버리는 느낌이에요. 연인이 서운하게 해도 어지간하면 다 이해하려고 참으려고 노력하고 배려를 넘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타입이랄까? 진짜 사랑에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자신의 노력이나 희생을 상대방의 애정 표현, 사랑 표현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표현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생긴 건 고양이인데 행동은 강아지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이런 불안형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감정 기복의 문제.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타입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상할 때가 있고,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도 모르고 좋을 때가 있고, 근데 모를 뿐이지 이유는 있거든요. 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사랑꾼이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피곤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느끼게 될 감정, 생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네, 일단 어마무시한 카드가 나와 있죠. 데빌 카드가 맨 앞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진 아우라 자체가 조금 섹시한 이미지, 섹슈얼한
분위기를 지녔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첫눈에 이 사람에게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약간 첫눈에 반하다시피 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버린다, 시선을 뺏겨버린다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4번 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뺏기면서도 내심 이 사람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보여져요. 말을 돌려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생긴 것만 봤을 땐 주변에 이성이 드글드글 할 것 같다 보니까 약간 색안경을 끼고 오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바람둥이 아니야? 어장치는 거 아니야? 남미새 여미새 아니야? 하면서 좀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게 된달까? 근데 이 사람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이미지, 편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시간이 긴 만큼 여러분도 꽤 긴 시간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진중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관문이 찾아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불안형이다 보니까 피곤해요.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나만 바라봐도 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고양이 털을 쓴 강아지같이 항상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이 사람이 버겁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마치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 하나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기는 좋은데, 사랑하긴 하는데 끝까지 함께할 내 짝꿍인가 반려자인가에 대한 확신은 좀 갖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연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5컵이 또 나와 있네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의존성이 강한 이 상대의 궁합이 그렇게 찰떡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굳이 따져보자면 그래도 여러분이 갑의 위치일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또 우리 4번 분들이 그렇게 연인에게 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표현이나 사랑을 요구할 때 이제 우리 4번 분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해 하면서 좀 가볍게 받아쳐버린다든지 넘겨버린다든지, 거기서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끼고 좀 토라지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이슈는 종종 있을 걸로 보이지만 관계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나 큰 트러블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 왜냐면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는 농담이고, 일단 외모가 우리 4번 분들 취향인 것도 있고 부담스럽지만서도 우리 4번 분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기 때문에 놓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카드만 봤을 때는 두 분이 결혼까지 이어지겠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다 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 사람과 끝까지 가든 못 가든 한 번은 만나야 할 인연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4번 분들이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좋은 리딩인지 나쁜 리딩인지 좀 헷갈립니다. 사실 뭐 리딩의 좋고 나쁨이 딱 나눠지는 건 없지만 좀 애매한 리딩이지 않았나.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리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4번 분께서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미 만나고 계신지 앞으로 만나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과 만날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부디 오늘 리딩 우리 4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